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드디어 장소를 다시 재협찬받아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협찬지. 네, 여기는 합정역 7번 출구 쪽에 있는 말과 활 아카데미 내 인문학 서점 산책자입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협찬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 이번 리뷰는 성산업하고 여성의 신용 문제를 다룬 레이디 크레딧입니다. 보통 이제 성산업하면 지하 경제로만 인식이 되는데요. 성산업이 여성의 신체를 담보화해서 어떻게 합법의 영역까지 올라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대형화, 산업화되는 추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중반부터는 이제 실제 성산업 종사자들의 인터뷰하고 사례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생생한 르포를 읽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이디 크레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자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인선 선생님. 네, 제가 선정한 20자평은 인간 수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수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라고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가 센세이셔널한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자기 반의 그부를 일종의 이제 성매매 여성으로 착취하는 포주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주인공이 알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데 이제 죄책감이 없어지는 구조로 활용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이제 매개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인공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얼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점점 오히려 인간 수업을 뒤늦게 밟아나가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성매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영역에서 인간적인 면들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포주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생매매 여성들의 어떤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서 혹은 예속시키면서 착취하면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맹렬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 자본주의의 신용자본주의, 혹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듯 여성의 신체를 증권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양지화된 이 자본주의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여주는, 제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책들을 많이 읽지 않기도 했지만 굉장히 밀도 있고 생생한 독서 체험을 간만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20자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권일 선생님. 제 20자평은 자본주의의 끝에서 액체가 된 여성 신체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경제학 같은 데서 얘기할 때 유동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리퀴디티인데 보통 이제 시장 유동성이라고, 마켓 리퀴디티고 금융 유동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들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면 그건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신체가 액체가 됐다는 것은 그 리퀴드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신체가 액화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여성의 신체가 유동성의 어떤 담보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사실은 자본주의 끝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액체가 되죠. 지금부터 마음만이 액체 근대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액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유동성의 자본주의의 끝에 나오는 금융자본이라는 것의 유동성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레이디 크레딧에서 하는 얘기도 사실은 여성의 신체가 과거와 같이 어떤 폭력적인 억압이라든가 그 인신매매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물리적인 폭력성 같은 것들이 은폐되거나 사라지고 그 뒤에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유동성을 추구하는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용을 더 높이고 하는 것에 서로를 이제 경쟁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앞부분도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 이제 약간 질적 방법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여 관찰을 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활동가로서 그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 여성의 신체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인이자 또 개인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 오랫동안 천착해오신 심진경 선생님의 20자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자평은 성매매 변수가 아닌 상수로,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이제 식민지 시대 감자의 복려에서부터 시작해 식민지 시대도 뭐 채만식의 탕류라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는 성적인 어떤 전락을, 여성의 성적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여성의 육체가 이제 환금성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감자의 복려, 일단 아버지가 얘를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살아 생전에는 이제 몸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일종의 자본화해서 계속 팔고, 죽어서도 이제 그 남편에게 그 죽어서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아까 선생님이 유동성, 이동성, 어떤 환금성 뭐 이러한 것들이 여성 육체가 가지는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자본주의 이전, 뭐 금융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작품을 쭉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판매 여성들을 다뤘거든요,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석경의 뭐 밤과 요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뭐 아메리카라든지 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마치 이 세상에는 성판매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여성들의 존재를 다루지 않아요, 문학 작품에서.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 이주 여성, 외국인 여성 노동자나 아니면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그런 여성들을 다루면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조금씩 다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국 이제 문학 장 전반에서는 이게 다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러한 그 성매매라고 하는 것, 혹은 성판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변수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사건이고, 이거 특별한 거고, 뭔가 우리 사회의 문제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증상이고 징후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문학적 탐구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더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일상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밑에서 그거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하부 구조로서 오히려 더 탄탄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문제적이라고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좀 이렇게 그런 상시적인 일상화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사건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천착 해오신 분답게 천착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래에 보기 드물게 긴 24편을 굉장히 심지어 네. 논리 정연했다. 네, 응. 깜짝 놀랐어요. 웬열.